전압 강하 2를 보겠는데요. 전압 강하 우리가 보통 2로 표시를 하죠. 전압 강하를 보겠습니다. 이게 삼상 3선식일 때 삼선식에서 전압 강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하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죠. 그리고 요거는 한 상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닥 값이다. 이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산할 때 우리는 요거 전류 i를 우리는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로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루트 3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면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루트 3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났냐면 v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남죠. 여기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나온 걸로 봐서 이거는 와트 부하의 전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써보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거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면 코사인 없어지죠. 생략되면 뭐가 납니까? r이 남죠. 그리고 여기하고 분배 법칙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VR분의 수전단입니다. P 유효전력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고 R이 남고 그죠? R이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분의 사인 되겠죠. 분배하면 그래서 탄젠트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선식에서 전압 강하 2는 루트 3의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아까 정리한 식에 의하면 VR 수전단 전압이고요. 이건 유효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r 코사인 아니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전압 강하잖아요. 전압 강하는 수전단 전압의 그렇죠? E와 비례 관계에 있다. VR과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전압 강하와 전압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 식에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입니다. 델타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전압 강하는 수전단 전압이 기준입니다.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죠. 그러면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 이거를 전압 강하 2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다 100분위로 퍼센트로 표시한 게 바로 전압 강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죠. VR분의 2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VR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 되죠. 우리는 전압 강하를 여기 전압 강하 2가 있는데 이거를 바로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VR 원래 있는 거에다가 전압 강하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걸 그럼 뒤에다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도 마찬가지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앞에 게 어떻게 번분수분 VR을 제곱이죠. 그래서 VR의 제곱분의 P가 되고 그 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전압 강하율 델타인데 그러면 여기 전압 강하율과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 델타는 수전단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전압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식을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전압 강하식이고 여기는 전압 강하율이죠. 그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아랫부분 VR만 틀리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삼선식에서 전압 강하 2는 루트 3의 i에 계속 연습합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이걸 i를 대입을 해서 풀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VR분의 P에, 그죠? 이거 와트죠? P의 와트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요게 뭡니까? 전압 강하다. 요게 전압 강하죠. 근데 전압 강하율 델타를 구해보니까 전압 강하율을 구해보니까 델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델타는 이제 결론적으로 VR 제곱분의 P가 되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압 강하율의 공식입니다. 위에가 비슷하게 생겼다. 이제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관계를 가지고 전압과의 관계식을 써보면 전압 강하 2는 VR분의 1 이렇게 되고 전압 강하율은 V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우리가 전압 강하율은 어떻게 보면 VR분의 그죠? VS-VR인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거지만 VR분의 2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 강하율은 여기인데 여기는 제곱이 안 붙었는데 전압 강하율은 전압에 반비례한 거 아닌가? 위에 전압 강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게 가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했던 거 다시 써봅니다. 전압 강하 공식을 루트 3 i죠. i가 나오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많이도 씁니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전압 강하가 v분의 p 있었죠. v분의 p에다가 그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있었죠. 여기 지금 노랗게 친 거. 그럼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위의 식은 언제 쓰는 겁니까? 전류가 주어졌을 때. 전류를 가지고 할 때 여기서는 전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집어넣은 거 있었죠? 이거를 어디다 대입합니까? 전압 강하 율이죠. 전압 강하율 델타에다가 이건 VR분의 2였는데 요 이 값이 이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나온 식이 있죠. 그 식이 뭐였냐면 VR 제곱분의 P 한 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그래서 이건 전압 강하율이다. 제곱이 들어가면 이건 VR 제곱이 안 들어갔죠. 그럼 전압 강하다. 전압 강하식이고 아래 거는 전압 강하율이다. 제곱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차이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E는 전압에 수전된 전압에 반비례하고 강하율은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개. 자,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인데요.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수전단의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부하 전압일 때 수전단에 VR0를 하겠습니다. 무부하 전압일 때서 부하를 걸었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전압 변동률은 그 변동률이 최고일 때하고 최저일 때의 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부하단에서 부하 측에서 전압 변동률을 구할 때 그러면 최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하를
무부하로 했을 때, 그죠? 무부하로 했을 때 최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전부합니다. 그냥 부하가 아니고 전체 부하를 걸었을 때, 전부합니다. 부하가 아니고 전부하를 걸었을 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VR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하다. 전부하 상태다. 그리고 VR0는 어떻게 되니까 무부하 상태다. 무부하,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100분위로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 되겠다.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로스, 전력 손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로가 쭉 있다 그러면 선로를 따라 전류가 흘러가겠죠. 전류가 쭉 흘러갈 텐데 I가 여기는 뭐 그 선로 종수가 있죠. 뭐 R도 있고 L도 있고 단거리에서는 R이 있지만 이런 거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손실이 생깁니다. 여기서 손실이 생긴다. 손실. 그 손실은 뭐에 의해서 생겼냐? R에 의해서 생깁니다. 저항 R에 의한 전력의 손실이 생긴다. 이 전력의 손실이라는 것은 이 선에서 결국은 온도가 올라간다죠. 온도가 발생을 한다죠.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에서 이제 열이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전력 손실이 되는데 그만큼 열이 얼만큼 발생하냐면 I 제곱 R만큼 이게 열이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송전단 쪽에서 보낸 이 에너지가 그죠? 전기에 가다가 I 제곱 R이라는 이렇게 저항 성분에 의해서 R 성분입니다. R 성분만 해당되죠. 이거에 의해서 열이 발생을 해서 이게 대기 중으로 공중 분해되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손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력의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죠. 전력의 손실이 생긴다. R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뭐에 의한 거라고요? 전력 손실은 R에 의해서 생긴다. R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저항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저항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전력 손실을 선로에서 생기기 때문에 선로 손실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손실분이 I 제곱 R이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렇게 전선 한 가닥의 값이 되는 거고요. 삼상일 경우 세 가닥이기 때문에 3을 붙이면 전체 손실이 됩니다. 전체 삼상 세 가닥 값이 됩니다. 세 가닥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제 뭐 좀 정확하긴 했지만 전력의 손실은 어떻게 보면 3배의 I 제곱 R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I 제곱 R이 바로 그죠? 열로 날아가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열 발생을 해서 전력에 생기는 손실. 이게 이제 한 상분의 전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은 세 가닥이기 때문에 3을 붙인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을 변형을 해보면 여기 I인데요. I 부분을 삼상에서 I를 구하려면 전류 I는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로 표현이 되죠. 이거는 꼭 P는 그죠? 루트 3VI 코사인 세타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I를 구하니까 이항을 하면 I가 나가고 나머지 요거로 이제 이게 나머지 부분들이 아래로 가서 붙어서 이 공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삼상에 있어서 전체 전력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3이 들어가고 방금 썼던 거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죠. P가 되고 요게 I 값이니까 I의 제곱이었죠. 제곱이었고 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곱을 하면 여기를 떼고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을 하면 루트 3과 아니 3과 3은 없어지죠. 이 3과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없어지면은 결국은 남는 게 v제곱 빠졌네요. v제곱 이렇게 했는데 v제곱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됐죠? 남은 거 다 쓴 거죠. 이거 분의 p제곱 그 다음에 r이다. 근데 보통 이제 r을 옆에다 안 쓰니까 올려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제곱 그 다음에 r이 옆에 달라붙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결국 P 로스 얘기하는 거냐? PL 그러면 전력의 손실은 전압 관계에서 볼 때 전압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률에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그 역률이 안 좋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역률이 내려가면은 P 로스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역률을 개선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P 로스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P 로스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짝 그리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씁니다. P 로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이 된다. 기억해야 되는 식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전압과의 관계 P 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반비례한다. 두 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죠. 요거 하나 하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손실률입니다. 뭐라고요? 전력 손실률. 전력 손실률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K로 나타내고요. 이건 전력 대 전력인데 수전단의 전력입니다. 어디 전력이라고요? 수전단에. 그래서 보통 이걸 기호로 쓸 때 PR 수전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효 전력하고 자꾸 헷갈린데요. 저도 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효 전력이 아닙니다. 수전단에 리시브죠. 리시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전단의 전력분에 P 로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력 손실률이죠. 그러니까 수전단 전력분에 뭐라고요? 수전단 전력분의 전력의 손실의 비율이다. 전력 손실. 그럼 여기도 이제 뭐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P 로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P 로스가 아까 구한 게 뭐 있습니까?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 이게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P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P가 PR이거든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하면은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PR분의 이건 수전단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무효 전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다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R의 제곱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하나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머지를 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R 이렇게 나오죠. PR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력 손실률입니다. 전력 손실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이 식 다시 써볼까요? 이쪽에다 P제곱 R 나누기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른가요? 여기는 제곱이 붙어 있고 여기는 제곱이 없네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곱이 오면은 전력 손실을 얘기하는 거고, 제곱이 안 붙어 있으면은 전력 손실의 P로스 전력 손실, 이거는 전력 손실률이다. 손실률. 율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제곱이 붙느냐 안 붙느냐로 나눠지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력의 손실은 어떻게 쓴다고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입니다. R 이렇게 써주고, 전력 손실률 K라 그러죠. 전력 손실률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뭐라고 쓴다고요? P제곱이 아니고 PR 이렇게 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력 손실하고 전압과의 관계는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고, 전력 손실률이죠. 전력 손실률도 역시 K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역률에도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요.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비교하면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아래로 비교할 때는 비례 관계로 쓰는 겁니다. 물론 같은 분모나 분자끼리 할 때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자, P로스가 일정할 때, 이게 일정할 때 P와 V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P와 V는 비례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곱을 떼면 마찬가지죠. 위아래로 비례관계를 했으니까 아래서는 P는 V 제곱에 비례하다. 언제? 손실률이 일정할 때 그렇고요. 위에는 P로스가 일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일정할 때 그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P로스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이었잖아요. 요게 일정을 할 때, P로스가 일정할 때, 요게 일정할 때, 요 위에 아래 관계를 보면 제곱이니까 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고, 아까 손실률 봤었는데 손실률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어떻게 했습니까? PR이 됐죠. PR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보면 요게 일정할 때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사실 기억을 하십니다. 아래걸 좀 더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K는 V제곱분의 P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P는 KV제곱, 그래서 두 개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일정할 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P로스가 P제곱 V제곱,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P제곱은 P로스의 V제곱 제곱 떼면 이제 P와 V는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식이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가 있다 그러면, 자, 위아래로 이렇게 할 때는 비례 관계라 그랬죠. 같은 쪽으로 이렇게 할 때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언제? 요게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 만약에 B에다 2배를 했다 그러면 D에도 2배 해야지 일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초적인 건데 공식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전압과의 어떤 관계인지, 전압과
전압 관계, 반비례, 비례, 반비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력의 손실입니다. 전력의 손실과 전압과의 관계. P 로스는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죠. 했던 식을 기억을 해보세요. 두 번째, 전력 손실률입니다. 그죠? 전력 손실률은 뭐라고 표현했죠? K라고. 손실률은 어떻게 해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까 식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전력. 자, 위에는 전력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송전 전력 할 때 이때도 전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전 전력 할 때 이때도 전력이 나오고, 소비 전력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전력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다 같은 전력이란 뜻입니다. 이런 전력들의 얘기죠. 이런 전력들과 이제 그 전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다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썼던 공식을 잘 생각을 해보고요. P 로스가 일정할 때는 P는 전압하고 비례 관계고요. K가 일정할 때,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는 P는 V 제곱에 비례하죠. 기억나죠? 식이 아까 전력 손실 끌 때 위에 P 제곱이고 손실률은 P였죠. 그죠? 분모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압 강하를 보겠습니다. 전압 강하 2죠. 2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이제 기억나죠? 전압의 제곱에 전압 강하는 여기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 있죠. 율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수전단 전압이죠. 이거 전부 다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선 단면적이 있습니다. 전선 단면적. 자, A라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 우리가 전력을 송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kW 와트를 이제 송전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송전을 하면, 자, 보내면은 여기서 보낼 때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V다. 10V다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흘러요? 10A가 흐르겠죠. 근데 전압을 높여요. 20V로 높여요. 20V로 높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5A가 되죠. 5A. 이 전력이 일정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전류가,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작아도 동일한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하고 전선의 굵기가 관계 있는 거예요. 전선의 굵기는 전압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전류와 관계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류가 줄어들면 I제곱 R 손실도 줄어들죠. 이게 지금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이 됐으니까 4배가 준다는 얘기죠. 그죠? I제곱이니까. 다시 이 전류가 반으로 줄면 이 손실도 어떻게 해요?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곱이니까. 다시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이 굵어져야 된다. 이 단면적이 굵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압이 높아지면 조금만, 여기서도 봤지만, 그죠?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조금 흘려도 되기 때문에, 그죠? 전류에 따라서 전선의 굵기는 결정되기 때문에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선의 굵기는 작아진다. 이런 얘기, 서로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정리한 게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전력의 손실, 전력 손실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전력 손실 P로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력 손실율은 자 어떻게 되면 K라고 표시했죠. 자 V 제곱 역시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력 P 자 여기에 첫 번째 전력 P는 전압에 비례하고 언제? P로스가 일정할 때 PL이 일정할 때 그리고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 K가 일정할 때 전력 손실률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있죠?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전압 강화율은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마지막으로 전선의 단면적 그죠? 전선 굵기죠. 뭐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지. 굵기는 어떻게 돼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과정들을 조금 잘 익혀질 때까지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기본기를 닦는다 생각하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많이 등장하는 공식들, 비례, 반비례 이런 관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꼭 좀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